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탈모관리 현장 연결해봅니다. 최희 리포터. 네, 지금 현장에는 검은콩, 다시마, 에센스, 샴푸. 빠졌네요. 약용효모가 빠졌네요. 약용효모? 그게 어디에 있죠? 약용효모는 판시들에 있습니다. 약용효모가 모근 깊이 작용하는 판시들. 탈모엔 시작부터 판시들. 동국제약. 믿음 직, 바람 직, 놀람 직, 전문 직, 서범 직. 그래서 매직. 매일매일 만나봄 직. 당신의 마음을 읽어 생활을 바꾸는 매직. SK가 만드는 생활의 매직. SK 매직. 열정과 광기의 현장을, 집시 여인의 깊은 울림을, 늦은 저녁 샹그리아의 향기를, 월화수목 금토일 스페인으로 떠나는 독보적인 비행. 대한항공 스페인 메이로나.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이보영. 침대의 상식을 말하다. 신혼침대는 좋은 거 사야지.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도 보고 후기까지 다 챙겨봐야 돼. 근데 보다 보면 어차피 침대는 에이스일걸?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뭡니까? 서조선, 웨스트 조선. 북조선, 남조선은 아는데 서조선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나라가 과연 있느냐? 중국입니까? 서조선은? 예, 이게 인터넷상에는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이버 세상에. 예, 중국 네티즌들이 예. 좀 그중에서도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예. 이게 점점 중국이 북조선, 그러니까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 예. 서쪽의 북조선이다. 라고 해서 서조선이라고 하는 이제 신조어를 예. 몇 해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이야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국이 5차 개헌안을 이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 거의 1인 독재 체제 비슷하게 이렇게 가니까 이 표현이, 이 신조어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벌어집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 장기 집권 과연 반대파 세력들을 다 부정과 부패로 엮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과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네. 유신 체제 당시에 다 네. 경험했던 네. 일인데 중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 네. 전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이제 3차 전체 회의를 열었고 네. 5번째 개헌안을 이제 5차 개헌안을 표결에 붙여서 압도적 찬성으로 이제 가결을 시켰습니다. 네. 이번 개헌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헌법 제79조의 조항 내용이었는데요. 네. 연속 재임은 2차례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를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시 주석이 2013년에 이미 국가주석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1기가 이제 2022년이면 2기가 2022년이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집권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헌법적 기반을 이제 이번에 공고히 한 거죠. 이 반대한 두 사람은 좀 위험한 분들 아닙니까? 기권 세표. 이번에 접지도 못하겠다면서요. 예. 그분들은 정말로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야. 네. 이 사정기관 신설 내용도 있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새로 이제 개정한 헌법 네. 3절에 보면 국가기구 편에 신설 감찰위원회 설립 근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감찰위원회가 뭐냐? 근데 이름 딱 들으면 느낌이 팍 오잖아요. 예. 예, 무슨 사정기관 그런 느낌이 확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 주석이 이제 집권 이후에 계속 이제 반부패 운동을 주도를 해 왔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주로 이제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죠. 반부패를 이제 근거로 해서 네. 사실은 이제 반대 세력들을 이제 단합하는 수단으로 이게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의 푸틴도 보면 경찰 국가로
러시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네. 시진핑 주석마저도 사정기관으로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안기부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죄로 중앙정보부 네. 간첩죄로 무고하게 엮어서 많은 분들을 희생하게 했던 지금 북한도 이미 이제 그런 북한은 뭐 네. 사실은 이제 중국도 예. 그 마오쩌둥 시절에는 그랬었죠. 특히 예.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킨 그런 셈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21세기에 다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의 힘이 워낙 이제 압도적이고 네. 또 러시아가 어찌됐건 이제 그 체제 변화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중국도 여전히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개혁 개방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민주적인 요소가 좀 더해진 네. 개방 물결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러시아를 대신해서 만약에 중국이 네. 예, 과거 이제 구소련처럼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을 한다면 군사 대국으로 부상을 한다면 그러면 또 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반대파들은 없어요, 이거?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 관영 언론들은 뭐 일제히 환영. 예.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홍콩 쪽은 조금 이제 기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은 뭐 중국으로 일단 재편입이 됐다고는 하지만 예. 여전히 이제 그 약간 반대 목소리들이 좀 간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중국 언론 홍콩 언론 쪽에서는 이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저명 작가 라오구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 성명을 아예 냈습니다. 네, 역사 뭐라고요? 퇴보다. 예. 종신 집권의 길을 결코 걸어서는 안 된다. 네. 또 저명 물리학자 허조슈 같은 경우에도 예. 이 마오쩌둥 생전에 문화대혁명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 죽고 나서 바로잡은 거 아니냐. 예. 그런 거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쓴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중국도 많이 문제가 생기기 십상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개헌으로 해서 네. 오히려 그 좀 체제 예. 내부적으로 좀 더 갈등의 여지가 좀 높아지지 그러게요, 않을까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는 동안에 저도 깜짝 뉴스를 들었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 결국은 당 공고를 받아들여 자진 사퇴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퇴의 변에는 이런 저질 정치는 그만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치, 그리고 저질, 자기 지역 당 안에서 서로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어제 박상병 교수와 노동일 교수 두 분이 지적해 주셨던 이야기였는데요. 박 전 대변인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SNS 통해서 지지 입장을 밝혔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저하고 정말 오랜만에 연결을 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네. 그 자진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당을 위한 선당 후사적인 자기 헌신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 선택을 지금도 지지합니다. 예. 그 선택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했던 선택이면 참 좋겠지만 당도 그렇게 공고를 하고 나름대로 박수현 의원 대변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진실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진 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SNS에도 밝혔습니다만 예. 이 사안은 피해 여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거론되고 있는 그 시의원이라고 하는 피해 여성이 음해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까지 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정당하게 보이는 우리 미투의 그 흐름과도 무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박수현 전 대변인이 각각 어떤 그 이런 실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그 피해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전 부인과 헤어지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무슨 소위 말한 불륜이라는 것처럼 보여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알려지게 되는 것은 정말 본인으로서는 이기기 힘들다. 그래서 그 교정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을 당이 사실 이번에 수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은 정치적 결정으로 당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충청도의 선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 사실 그럼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 당의 그런 생각을 우선 판단으로 수용해서 본인이 받아들이고 사퇴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잘했다. 그 당인은 사실은 선당우사라는 거죠. 어떤 위기 때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스스로 또 앞으로 그 정치적 행보도 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걸 의원께서도 그 방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라고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인이 성인처럼 돼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인의 냉철함 그리고 공부하는 학자로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혼. 그런 것들이 좀 정치인들에게도 어떤 변형된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속적인 일들을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저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 좀 개인적인 내용도 아시죠? 박수현 전 대변인에 대해서. 그죠?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그 진실된 생각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공감했는데요. 근데 어딘가에는 본인에게 그 그늘진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려는 거를 이렇게 듣고 또 캐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술 먹은 상태에서 우리 그 지역에 가서 그럴 때 나온 얘기들이 그게 거짓이라고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된 그 사실을 가지고 여태까지 나온 그 잘못된 그 소문들을 본인이 불철저하게 대처했다고 하는 하나의 그 뭐 잘못이 있었는데 그거를 뭔가 그 이유로 들어서 그 정치적 음해를 하고 또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 뭐 사실 어떤 많은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한 이제 뭐 박수현에게 그렇게 큰 짐을 쥐어진다는 것은 당으로서도 어떤 거대 담론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야 되고 하는 지도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이럴 때는 좀 더 기다리고 박수현 전 대변인의 자기의 그 법률적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기회를 주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오해된 정말 본인이 정말 불륜남으로 해서 끝나는 그 사실을 용납할 수 없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줬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고 그걸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박수현 전 대변인은 많이 기다리지 않고 저는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성찰하고 또 국민들과 좀 말씀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바로 사퇴한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그러나 박수현다운 결론을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박수현 전 대변인을 아는데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선천적 장애아였고 2돌 무렵 부모 품을 떠난 적이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회증도 공부해서 좀 땄고 또 선거에도 여러 번 져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적도 많았고 끼니까지 걱정한 시절도 있었고 나름대로는 이 정말 황량한 정치 세계에 들어와서 진실을 지키려고 노력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죠? 정봉주 의원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하고 분명히 결은 다른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 의혹이 제기되고 이게 진실게임 공방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 정봉주 의원도 잘 압니다. 본인이 이렇게 과통하고 그 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철저한 아주 그 샤이한 내성적 생각이 있다는 거를 저는 또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동년 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자회로서의 정봉주 의원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활달하게 많이 언론에 얘기하고 또 한다고 그래서 그걸 저는 그것을 이용한 어떤 또 좀 잘못된 공격이 언론에 비춰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언론에도 정봉주 의원에게 어떤 무슨 변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보도한 사실을 보면 그것은 좀 본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박수현 전 대변인과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당의 복당 신청을 이제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당의 그 규정상 중앙당의 복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뭐 거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포트라인에 서고 지금 그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전직 대통령이지만 5번째 대통령 소환입니다. 본인이 참담하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더 참담합니다. 그러죠. 근데 들어가시면서 또 예전에 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자락을 깔고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 문제입니다. 범법 행위에 대한 사실 진위를 가리는 수사 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구속 수사가 될 것 같습니까? 불구속 수사가 될 것 같습니까? 법적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의 뭐 진실에 관한 확신의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의 그 지위라든지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저는 만약에 검찰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취재상 알려진 그런 정도의 사실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20가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신척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그 소환됐을 때부터 이것은 그 가지고 있는 20개 범죄와 뭐 100억 대 이상의 뇌물과 대인 횡령 사실들이 결코 그건 가벼운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 사실이 어느 정도 그 수사가 된다면 저는 구속을 전제로 한 소환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0억대 정도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뭐 소문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일반 국민들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YT뉴스 FM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